자, 이제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도 분석 문제인데요. 돌연변이는 들어있지 않고요. 복잡한 가계도 분석 문제인데, 새로운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는 아니고, 그 대신에 복잡해서 시간은 좀 걸리는 그런 타입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단서. 가는 대림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 의해 결정된다.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다 각각 완전 우성이다. 자, 우열 관계를 알려줬습니다. 땡큐죠? 그 다음에 가나다의 유전자 중 두 개는 X염 색채에 두 개는 X염 색채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상염 색채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힌트 될 것 같죠? 다음, 가계도는 구성원 A를 제외한 구성원 1에서 7, 가다 중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 나는 가계도로 알려줬고, 다는 요 밑에 보면 다에 대한 정보를 두 개 줬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표가 나왔는데, 표는 A와 1, 2, 3 부모죠. 이 부모의 체세포 한 개당 대림전자 기역에서 디귿의 DNA 상대량을 나타내 준 겁니다.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은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매칭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가계도를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형질부터 따져보도록 합시다. 가형질을 가진 사람은 1번, 3번, 4번, 7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표에서 2번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DNA 상대량이 1입니다. 이 말은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E형 접합자라는 얘기가 돼요. 남자의 경우에는 성이냐 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지만 이건 여자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두 개 갖게 되고 이 두 개의 유전자가 E형 접합자입니다. 그러면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뭐가 돼? 우성. 2번은 가나다 세 가지 모든 형질을 다 우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2번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의 유전자형은 당연히 라지 A, 스몰 A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2번이 우성이니까 3번은 가 발현한 사람 열성이 된다고. 여자니까요.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자가 열성이야 3번. 근데 3번의 아들 남자가 우성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X염색체 유전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여기 정리해보면 라지 A 유전자가 스몰 A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고 스몰 A 유전자가 가형질 유전자이며 그리고 이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상염색체에 들어있다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럼 유전자형 정리해보면 열성인 거 먼저 찾아서 스몰 A 적으면 됩니다. 1번 스몰 A 4번 스몰 A 7번 스몰 A 이렇게 되겠고 5번은 라지 A 스몰 A가 되겠죠. 그렇지. 1번으로부터 스몰 A 2번으로부터 라지 A 받았겠지. 그 다음에 6번도 보세요. 3번으로부터 스몰 A 받았겠지. 하지만 이 사람은 우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 A는 아마 남자겠죠? 그리고 이제 1번을 보면 스몰 A. 그 다음에 3번도 스몰 A죠? 그럼 1번과 3번이 모두 라지 A 유전자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0, 2번 1, 3번 0. 자, 요걸 표에서 찾아보면 니은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0, 1, 0. 그러니까 니은이 뭐가 돼? 라지 유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이걸 토대로 A의 DNA 상대량이 1이니까 요 A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가형질에 대해서는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형질과 다형질 따져봐야 되는데 나형질 한번 따져볼게요. 나형질을 가진 사람은 1번 그리고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2번이 뭐가 돼? 역시 똑같이 라지 B, 스몰 b죠. DNA 상대량이 1이니까. 그러면 라지 B 유전자가 스몰 B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고, 그렇죠? 라지 B, 스몰 B인 2번이 정상이므로 나 형질은 열성 유전자겠죠. 그리고 무슨 염색체에 있다? 그래, X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 니은 형질을 가진 사람은 열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은 스몰 b의 Y 염색체 이렇게 되고 5번은 스몰 b의 스몰 b 이렇게 되겠죠. 4번은 뭐가 됩니까? 라지 b의 Y 염색체 이렇게 되겠네요. 6번 남자도 라지 b의 Y 염색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1번은 스몰 b의 Y니까 라지 b에 대한 DNA 상대량이 0이 돼야 됩니다. 라지 B에 대한 DNA 상대량이 0인 곳이 뭐야? 기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이 라지 B가 되고 디귿이 스몰 D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A 0이죠? 그러면 A는 스몰 B Y 염색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1이죠?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은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주어진 정보 가지고는 여기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형질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1번은 스몰 d에 대한 DNA 상대량이 1이죠. 그러니까 스몰 dy 이렇게 되고, 2번은 라지 d 스몰 d일 텐데 얘네들이 연관이란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스몰 d가 0이네요. 그러면 라지 dy 그래서 스몰 b와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스몰 d가 2네요. 그러면 스몰 d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부모로부터 자식을 유추해보면, 그러면 6번의 경우에는 엄마한테 라지 b를 받았으니까 엄마한테 라지 b와 스몰 d를 한꺼번에 이렇게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 다에 대한 단서를 한번 보면 3, 6, 7 중에서 다가 발현된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3번하고 6번은 둘 다 열성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7번이 뭐가 돼? 우성으로서 다가 발현된 사람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라지 D가 스몰 D에 대해서 우성이고 라지 D가 다 발현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X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7번은 아빠한테 라지 D, 엄마한테 스몰 d를 물려받아야 그래야 우성으로서 다형질을 갖게 되고, 아빠한테 라지 D를 받을 때 스몰 b를 같이 물려받죠. 엄마한테는 라지 B 스몰 D를 받았는지 스몰 B 스몰 D를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르는 상태.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와 7의 다의 표현형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뭐예요? 우성이네요. 그럼 여기가 라지 D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라지 B, 라지 D는 누구한테 받았어?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엄마는 라지 B와 라지 D가 연관. 그럼 스몰 B와 스몰 D가 연관.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아빠한테는 스몰 B, 스몰 D, 엄마한테도 스몰 b와 스몰 d를 이렇게 물려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전자 분석이 모두 끝났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기억은 B다 라고 했는데 기억이 B 맞고요. 두 번째, 7의 가나다의 유전자형은 모두 E형 적합성이다 라고 했는데 7을 보면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동형 적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되겠고요. 다음 디귿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다 중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가형질과 나형질과 다형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발현될 확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가 되고 나다 안 되는 경우, 가 안 되고 나 되고 다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가 안 되고 나 안 되고 다만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개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다 더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확률로 계산해 보면 가의 경우는 가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5와 6이 이렇게 이형 접합자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이렇게 가가 되는 경우가 4분의 1, 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가형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D에 대해서 따져보면 얘들은 연관되어 있으니까 5번 엄마가 스몰 b, 스몰 d가 다 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스몰 b, 스몰 d를 물려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빠는 라지 b, 스몰 d를 물려주거나 아니면 Y염색체를 물려주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형질에 대해서 따져보면 나형질은 열성이니까 라지 b, 스몰 d인 이 사람은 나형질이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몰 b, y인 아들은, 그렇죠? 나형질이 나타나겠죠. 다형질에 대해서 볼까요? 다형질은 우성인데, 그렇죠?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모두 열성이니까 다형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형질이 나타나는 경우, 이 경우는 없겠죠. 이 두 개만 따져보면 될 거야. 그래서 가가 나타나고 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요게 4분의 1, 요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4분의 3, 요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8분의 3이 되네요. 그러면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 이렇게 해야 되니까 8분의 4, 결론은 2분의 1.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디귿 맞는 말이 되어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는 겁니다. 많이 좀 복잡했네요. 그렇지? 여러 번 연습해서 헷갈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우점종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이 지역에 방형구를 설치하여 식물종 A에서 E의 분포를 조사했습니다. 자, 이게 결과값인데 모두 상대값이죠? 이 지역의 우점종이 A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기억,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우점종이죠. 근데 우점종이 A임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맞네. 니은,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종은,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이게 P도죠? 그쵸? 그게 상대적으로 가장 큰 종, 뭐요? B, 26, 가장 큰 아이? 맞는 말 되겠군요. 다음, E가 출현한 방형구의 수는 D가 출현한 방형구의 수보다 많다. 출현한 방형구의 수, 빈도죠? 그쵸? E는 상대 빈도 5, D는 상대 빈도 26이니까 D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 됩니다. 기억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동물종의 유전형질 가는 두 쌍의 대림전자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e에 결정됩니다. 그림은 이 동물종의 개체 1의 세포 가는 개체 1의 세포, 개체 2의 세포나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다 나타낸 거죠. 그리고 표는 가와 나에서 대림전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역시 이거 A,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데 뭔지 안 알려줬죠. 그렇죠? 두 개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두 개씩 더했대. 좀 독특하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1과 2의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또는 라지 스몰, 스몰 스몰 중 하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는 일단 핵수양이 뭐죠? EN. 그리고 염색체의 상태가 어때? 이렇게 DNA 복제 후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가, 동일한 유전자가 두 개 들어있겠죠. 자매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다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0이거나 2거나 4 이렇게요. 0 또는 짝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핵상이 n이죠. 그러다 염색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염색 분체 분리 후입니다. 그러니까 A가 1개 있고 1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뭔지 안 알려줬지만 얘도 1. 그래서 합이 2. DNA 상대량이 2인 그런 세포가 될 것이다. 입니다. 네, 이제 표를 볼게요. 표에서 특이한 건 바로 이 6이라는 숫자예요. 그렇지. 그럼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2 더하기 4. 왜냐하면 유전자가 2개니까, 또는 4 더하기 2밖에 될 수 없겠죠. 그거에 다른 경우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기억 니은, 여기 니은 디귿, 공통된 게 니은이죠? 그럼 니은이 뭐일 수밖에 없다? 4. 기억은 2. 디귿도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4가 있을 수가 있지? 동형접합. 봐봐.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다. 그럼 라지 A가 얼마가 돼야 돼? 4. 라지 B 2. 스몰 b 2. 이렇게 이형접합이면 2이지만 라지 스몰이, 동형접합이면 얘네 둘 다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라는 숫자가 나오면 동형접합이 무조건 들어있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문제를 푸는 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형접합 있는 애가 누구지? 얘잖아. 라지 스몰 A, 라지 B,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그러니까 1이 얘가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유전자형 되겠고요. 2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될 것이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 봐봐. 기억 디귿. 그럼 이건 2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4 이렇게 될 것이고, 디귿 리을. 리을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디귿만 있으니까 이건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 한번 볼게요. 나는 디귿 플러스 리을이 2라 그랬어. 그러면 디귿이 1, 리을이 1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A하고 요거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얘 1, 얘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기억은 없어. 0이고, 그 다음에 니은도 없어. 0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봐봐. 니은 플러스 디귿이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0, 디귿은 1이니까 B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다 풀었어요. 그럼 기억. 1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다. 아니죠. 틀렸고요. A 플러스 B는 5이다. 이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의 스몰 b가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아까 4값을 갖는 얘가 스몰 b였죠? 4값을 갖는 게 뭐지? 니은이잖아. 근데 나의 니은이 있습니까? 없어. 디귿 하나, 리을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말.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역적 탐구 문제죠? 연역적 탐구 문제죠?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에서 실험군, 대조군, 조작 변인 이런 거 찾는 거 있죠? 이런 거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식동물 종 A와 식물종 P의 상호작용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P가 사는 지역에 A가 유입된 후 P의 가시의 수가 많아진 것을 관찰하고 A가 P를 뜯어먹으면 P의 가시의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군요.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P를 집단 기억과 니은으로 나눈 후 기억에만 A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접근 차단했으니까 이거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실험군. 그쵸? 그러면 니은은 그냥 놔뒀으니까 대조군. 이렇게 될 것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P의 가시의 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많았다. 그럼 1이 가시가 많았어. 가시가 왜 많았을까? 그렇죠. 뜯어먹었으니까. 뜯어먹었으니까 많았어. 그냥 놔두니까 뜯어먹었겠죠? 그렇죠? 2에서는 가시의 수가 적었어. 왜? 뜯어먹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2, 니은이 1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A가 P를 뜯어먹으면 P의 가시의 수가 많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E는 기억이다. 그렇습니다. E는 기억 맞네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죠? 가설 설정하고 검증했잖아요. 조작 변이는 P의 가시의 수이다 라고 했는데 조작 변이는 뭐지? 뜯어먹게 했느냐 안 했느냐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P의 가시의 수는 결과니까 이건 종속 변인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기억 니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모의고사 풀이 다 마쳤습니다. 아마도 재학생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웠을 것이고 기대한 것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6문은 원래 그래요. 재학생들에게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9월 모의고사도 남았고 이 6월 모의고사는 올해 수능의 어떤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6모를 바탕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면 그러면 실전 수능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